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을 실제 할 텐데, 이건 제가 소스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립스 실행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어떤 것을 그 콘솔 창, 자, 결과를 화면에 보여라 할 때입니다. 자, 보세요. sysO를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sysout이라고 하는 창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sysout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 입력을 하셔야 되죠. 이게 이제 통합 개발한 게 좋은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죠? 실행을 딱 하게 되면 2가 출력이 됐죠. 그래서 안 보이시네요. 자, 올려볼게요. 자, 2가 출력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자, 다음 또 sys5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sysout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2.1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이제 2.1이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해볼게요. sys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sysout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우수분 할게요. 보이시죠? 다시 실행. 자, 이번엔 우수분이 찍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2.1, 그 다음 우수분. 자, 보세요. 요 숫자가 좀 약간 다르죠? 요는 정수, 얘는 실수, 얘는 문자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라든지 문자열을 써서 실제 어떤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나 문자열을 쓰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개선해 볼까요? 보세요. 어떻게 개선해 볼 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3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걸 3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잘 보세요. 지금 좀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는 2를 안 두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결과는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NUM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이름을 쓸까요?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출력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해당 숫자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언가 이름을 만들고요. 그 이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 요 이퀄 표시가 여기 있는 2가 놈에 복사가 됩니다. 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얘는 이 놈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넘버가 처음에는 2가 들어갔는데 바로 다음번에 보시면 다른 숫자를 집어넣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어에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근데 이제 변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 이걸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뭐 이상한 게 있죠. 네, 이상한 거. 이걸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어넣는 데이터가 정수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했다라고 얘기해요. 초기화했다. 초기화는 뭐냐? 처음 처음으로 값을 변수에다가 넣는 걸 우리가 초기화라고 합니다. 자, 그 초기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변수 타입을 해주고요. 이걸 우리가 변수 선언과 초기화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은 뭐냐? 이 부분까지예요. 근데 값을 집어넣었죠. 초기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변수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값을 지금 여기에도 넣고 여기에도 넣었죠. 근데 처음으로 값을 넣는 경우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 변수 선언을 했고 초기화했다고 하고요.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변수의 값을 입력한다고 얘기하죠. 뭐 초기에도 이제 처음으로 입력하게 되면 초기화죠. 근데 지금은 이미 상단에 한번 값을 넣고 여기 값을 바꿨죠. 그리고 넘버는 변수죠.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정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우리가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은 어떻게 만드느냐? 다음처럼 만듭니다.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변수명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임 할게요. 네임. 여기다가 우습을 하시고 여기 네임을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동일하죠. 그럼 이게 어디에 좋을까요? 저도 이런 것들 좀 약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값을 넣어 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러한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수를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값을 넣어 놓고 출력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식이죠. 이 방식. 직접적으로 어떤 함수의 여기에 출력 대상을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테스트용이나 초기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이렇게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이게 변수명이고 변수고 이게 변수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정수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했어요. 문자열인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변수명 그 다음에 변수값을 초기화시켰죠. 이는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모든 언어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어떤 값을 넣을지, 즉 데이터 어떤 값을 넣을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해주는 그게 바로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데이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정수, 지금 보시죠. 정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있습니다. 실수.
소수점이 있는 값들 한번 해볼까요? 더블이라고 합니다. 더블.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넘버 2라고 할게요. 넘버 2라고 하고, 같은 변수명을 쓰시면 안 돼요. 변수명은 오로지 그 소스 코드 내에서 하나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233.34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sys5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여기다가 넘버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상 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지금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 겁니다. 초기화는 한 번만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값을 넣어주는 그 시점, 우리가 초기화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논리값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면 그때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미리 이제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수를 쓰시는 경우에는 정수 범위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위에 본 거는 int죠. int.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바이트. 이 바이트는 0에서 255까지만 쓸 때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 그때는 바이트를 쓰고요. 그리고 short이 있는데요. short은 또 사이즈가 65,536.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사이즈별로 정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int는 상당히 큰 값까지 표현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값, 이보다 더 큰, 그 다음에 캐릭터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뭐 그렇고, 이렇게요.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떠냐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를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메뉴, 식당에 있는 메뉴가 255를 넘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은 정수를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근데 조금 더 큰 숫자가 필요하다, 조금 더 큰 수가 필요하다, int. 그럼 대부분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int로 정수를 대부분 표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랜덤 수를 이렇게 생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랜덤 수. 그럴 경우에는 int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는 말 그대로 그냥 소수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데이터 사이즈별로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때는 int나 더블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논리값하고 객체 타입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변수라고 하는 게 뭔지, 직접적으로 그 수를 써도 됩니다. 근데 사실 출력인 경우에는 그 숫자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출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변수명에다 넣어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데이터나 정보들은 다 변수에 담아두고 쓴다. 그 다음 변수는 어떻게 됩니다? 변수는 변수 타입과 변수명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배우게 될 연산자 중에 값을 넣어주는 것, 즉 2라고 하는 값이 넘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값이 넘버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우수분이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 소수점이죠. 소수점 있는 값. 그러니까 1하고 1.0은 틀리죠. 1과 1.0은 틀립니다.
1은 정수, 1.0은 실수입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연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